안녕하세요. 자만추가 유행인 시대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건 젊은 친구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모임이나 동호회 등을 통해서 지인으로 편하게 지내다 호감이 관심이 되고 연인으로 감정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거나 연애를 시작할 때 실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의 판단 미스나 실수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그런 경험은 이후에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좀 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게 해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 관계는 이성적 매력과 첫 만남의 호감 등 모든 걸 확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랑에 빠지면 호르몬의 습격으로 이성적 추론이 흐려지게 되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대치와 조건이 있고 때때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짝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조심해야 하지만요. 또 너무 겁을 먹으면, 그래서 불신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하기도 어렵겠죠. 실제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다면 미리 알고 조심하면 좋겠죠. 중년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 이 설레임을 씁쓸한 후회로 망치는 건 사실 작은 실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 6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관계에 대한 의심입니다. 남자는 능동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이라는 규칙은 없죠.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서는 활발하고 쾌활한 사람이었는데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럽고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호감을 확인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저러지? 거절의 표시인가?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려주는 건 어떨까요? 확실한 태도를 재촉하는 모습은요,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연인에게 원하는 게 공감인지, 원활한 의사소통인지, 다정다감한 애정인지, 혹은 존경인지, 정서적 친밀감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의 취미 생활인지 어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초기에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시기엔 빨리 알고 싶고 묻고 싶은 것도 많죠. 그렇다 보니 문자나 영상통화 많이 하시나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나 영상통화로 호기심을 충족하게 되면요,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썸을 타는 초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남을 시작한 이후에는 디지털 만남에 의존하면서 실질적인 만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면한다고 해서 늘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고 특별한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호감 있는 사람들끼리 잠깐이라도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친밀감을 빨리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외로운 마음에 먼저 관심을 보이는 상대에게 만족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실수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파트너를 찾는 건요, 불행한 관계를 만드는 지름길이거든요. 공허함, 외로움 혹은 어떤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 그 누구도 감정적 상처의 반창고나 진통제 역할로 타인의 고통을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이 마음의 허기는 자기 자신만이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자존감이 낮을 때 파트너를 찾아선 안 되거든요. 사실 어떤 분들은 관심을 보이는 첫 번째 사람의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조화나 상대의 매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린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더 나은 사람을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껍데기에 매달리면 결국 인간적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반동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걸 피해야 합니다. 항상 이전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너 아니면 혼자 살 것 같지? 내가 아주 너 보라는 듯이 멋진 남자를 만날 거야. 멋진 여자를 만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상처와 실망이 있는 채로 새로운 정서적 유대관계를 시작하는 건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전 상대의 나쁜 점에 비교해서 좋아 보이는 것에 점수를 더 많이 주게 되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랑이 깨지는 건 보통 너무 좋아했던 그 점이 너무 싫어져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망증이 같은 선택을 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다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조금 시간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포장된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수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그런데요. 내게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모습에 맞춰서 보여주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요. 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되게 행동하게 되죠. 내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요. 그럼 결국 내가 지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인 척 살아야 한다는 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끝을 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너무 빨리 미래 결론을 생각하고 만남을 가지려고 하지 말자입니다. 삶을 함께할 누군가를 찾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상대의 마음을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거나 혹은 서둘러서 단계를 뛰어넘지 말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만남의 초기 단계에는 쓸데없는 상상이나 이런 것 대신 서로의 장점 그런 걸 서로의 매력을 알아가는 데 전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단점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왕이면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게 좋거든요. 사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만 혼자가 아니라는 순간적 환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끝없이 실망하면서도 다시 사랑을 찾고 우정을 꿈꾸는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익히 아는 실수들일 수 있지만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넘지 말아야 할 경계로 생각한다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